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해링턴 타워 천호역입니다. 자, 해링턴 타워 천호역인데요. 보이시죠? 자, 이곳에서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7일 제헌절 저녁 8시 17분입니다. 제가 잠실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장맛비가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퇴근길에는 비가 그친 상태여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오늘은 G7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또는 세계 최대 또는 세계 최초 이런 걸 소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라는 의미에서 세계 최초, 또 세계에서 가장 대단하다 라는 의미의 세계 최고, 또 세계에서 최대 규모다 해서 세계 최대 이런 것에 관하여 말씀드릴 텐데요. G7 국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7 하면 영어로 그룹 7이란 뜻인데요. 그룹 7입니다. 선진 7개국 그룹이라 해서 G7입니다. 원래는 G8 8개 국가였는데요. 10년 전에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는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진 7개국 그룹 G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진 7개국 그룹 G7 국가가 어디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상 7개 국가가 G7 국가인데요. 이 G7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고 이런 걸 주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약 10개월 반 전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자, 그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또 세계 최대 규모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 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이런 데를 다녀왔었고요. 또 캐나다와 미국 접경지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또 캐나다는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이런 데도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G7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또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이런 걸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오벨리스크 중에서는 세계 최대 높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가 뭘까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면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 사상을 상징하는 첨탑을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그 첨탑 모양의 그 태양신 숭배의 사상을 상징하는 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한데요. 그게 바로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높이가 169m 높이에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게 높이 169m의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랭킹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요. 자, 그래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탑 클래스,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미국 달러 지폐 중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기념탑은 화강암과 대리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높습니다. 169m나 되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보다 높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국민들, 세계 최강국가 미국의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연방의회 의사당보다 높은 건축물이 워싱턴 DC에서는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워싱턴 기념탑이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법을 바꿔가지고 수도 워싱턴 DC에서 연방의회 의사당보다 높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연방의회 의사당 건축물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169m 높이의 워싱턴 기념탑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높은 169m 높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 있는 또 오벨리스크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집트가 프랑스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건 높이가 23m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자, 며칠 전이 프랑스 대혁명 발발 235주년이었는데요. 그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이 됐을 때 프랑스의 왕, 국왕, 왕비, 왕족, 귀족 3천여 명이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몰살이 됐었는데요. 그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 우뚝 세워져 있는 게 이집트가 프랑스에게 선물했다는 오벨리스크, 높이가 23m밖에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그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은 높이가 무려 169m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그건 그 링컨 메모리얼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워싱턴 기념탑 동쪽으로 연방의회 의사당, 그리고 또 그 동쪽으로 연방대법원이 있고요. 또 워싱턴 기념탑 서쪽으로 링컨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기념탑 북쪽으로 백악관, 화이트 하우스가 있고요. 워싱턴 기념탑 남쪽으로 토머스 제퍼슨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수도, 세계의 중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거의 중앙에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주요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세계 도서관에서 최대 규모 도서관이 어디일까요? 세계 각국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 중에서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를 따질 때는 장서량을 보관하고 있는 책의 권수를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세계
도서관 중에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도서관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도서관.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도 규모가 큰데요. 세계 랭킹 1위 규모 면에서 세계 1위 도서관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랭킹 2위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맞은편에 있는 캠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의 와이드너 도서관이 규모 면에서 세계 랭킹 2위의 도서관이 와이드너 도서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욕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어디일까요? 1년에 매년 1억 3천만 명이 찾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에펠탑은 1년에 약 한 800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서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는 1년에 관광객이 약 900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는 1년에 약 한 3천만 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공간이 어디일까요? 매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공간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타임스 스퀘어. 1년에 1억 3천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자, 그곳은 제가 약 한 8개월 반 전, 10개월 반쯤 전에 갔습니다. 작년 9월 1일 날 밤에 갔었으니까요. 약 한 10개월 반 됐습니다. 자, 그곳이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입니다. 타임스 스퀘어. 자, 타임스 스퀘어는 원래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곳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슬럼가였습니다. 성매매업소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좀 활락가 비슷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환골탈퇴시킨 시점이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임스 스퀘어가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년 관광객 수가,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고요. 그곳에서 또 새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해맞이 행사가 매년 연말에 도신각에서 새해맞이 제아의 종소리 타종 행사가 있듯이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에서도 새해맞이 행사, 그게 이른바 볼 드랍 행사인데요. 매년 말일날 큰 볼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자정이 되기 4분 전에 존 레논의 노래 이메이진이 3분 동안 연주되면서 그 볼이 천천히 지면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볼이 내려온다 해서 볼 드랍 행사라고 하는데요. 자, 매년 말일날 새해맞이 행사로 볼 드랍 행사인데요. 자정이 되기 4분 전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대형 볼이 천천히 지면을 향해 내려오다가 이제 내려올 때 그 유명한 비틀즈의 핵심 멤버였던 존 레논의 노래 이메이진이 3분 동안 울려 퍼지면서 볼이 천천히 내려오고 지면에 닿기, 볼이 지면에 도달하기 1분 전에 바로 60초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60초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해맞이를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60초 카운트다운이 되면 이제 제로가 되면 5, 4, 3, 2, 1 제로가 되면 자정이 됩니다. 자정. 그럼 자정이 되면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뉴욕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민요도 울려 퍼집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의 새해맞이 행사, 볼드랍 행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새해맞이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또 뭐가 있냐면, 뉴욕에는 세계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소가 있죠. 뉴욕이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답게 뉴욕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입니다.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건 G7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른바 G7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즉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권거래소 근처에는 돌진하는 황소상이 있습니다.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서도 10개월 반 전에 여행 갔을 때 기념 인증샷을 찍었는데요. 왜 이런 증권거래소 앞에는 돌진하는 황소상이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라고 하죠. 한국거래소 신관 로비에는 돌진하는 황소가 곰을 들이받는 그러한 장면을 형상화한 동상이 세워져 있죠. 자, 돌진하는 황소가 베어죠, 베어. 곰을 들이받는 장면을 형상화한 동상이 한국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 로비에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문현동에 국제금융센터 건물에도 이제 황소상이 세워져 있고요. 세계 주요 도시의 증권거래소 앞에는 그런 황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세워져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뉴욕 증권거래소에 제가 10개월 반 전에 그 증권거래소 근처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왜 그런 증권거래소 앞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 증권거래소 앞에는 돌진하는 황소상 동상이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은 화랑과 불황이 반복이 되는데요. 주가가 오르는 상승 장면이 있고 상승 국면이 있고, 또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 국면이 있는데요. 그런 게 반복이 되죠.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이 시점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고점과 저점은 10만이 알 수 있다. 주가의 고점과 저점은 10만이 알 수 있다라고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했던 말인데요. 자, 그만큼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 증권거래소 앞에는 돌진하는 황소상이 세워져 있냐면, 황소는 주가의 상승 국면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곰은
주가의 하락 국면을 상징합니다. 왜 그럴까요? 황소는 주가의 상승 국면, 곰은 주가의 하락 국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화랑이기를, 계속 상승 국면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증권거래소 앞에는 돌진한 황소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자, 왜 그 황소가 상승 국면을 상징하고 또 반대로 곰이 왜 하락 국면을 상징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곰부터 말씀드리면, 하락 국면을 상징하는 곰은 곰의 공격 동작이 그 상대방을 잡아가지고 내려 꽂아버리는 공격법을 씁니다. 곰은 상대방을 잡아가지고 땅바닥을 향해서 내리 꽂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곰을 만났다 그러면 곰에 잡힌 사람은 곰이 그 잡은 사람을 위로 들어 올려 가지고 땅바닥에다 내려 꽂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곰의 공격 그 방향이 아래를 향해서 내려 꽂아 버린다 해서 하락 국면을 상징합니다. 하락 국면. 반대로 상승 국면을 상징하는 황소는 공격 방향이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위로 올려버리죠. 자, 뿔로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위로 들쳐 올려버린다라는 뜻이죠. 황소는 사람을 아래쪽에서 들이받아 가지고 위로 들어 올려버린다. 그래서 황소는 공격 방향이 상승 패턴, 상승 방향인 거죠. 그래서 곰은 하락 국면을 상징하고 황소는 상승 국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 로비에는 돌진한 황소가 곰을 들이받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즉 상승 국면을 상징하는 황소가 하락 국면을 상징하는 곰을 이렇게 들이받아버리는 그 장면을 형상화한 동상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 로비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에도 돌진하는 황소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1790년대에 개장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뉴욕에는 브루클린 다리가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가 있는데요. 자, 미국 뉴욕 미국은 50개 주 중에 하나가 뉴욕주가 있고, 그 뉴욕주에는 남동쪽 끝에 뉴욕시가 있는데요. 뉴욕시가 인구 약 900만 명, 미국의 제1의 도시인데요. 그 뉴욕시는 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이상 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브루클린과 그 서쪽에 있는 맨해튼을 연결하는 다리가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바로 그 동쪽에 있는 브루클린, 서쪽에 있는 맨해튼을 연결하는 다리가 브루클린 브릿지인데요. 그게 바로 이스트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죠. 자, 맨해튼과 브루클린 사이에 이스트강이 있는데요. 그 이스트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브루클린 다리인데요. 그 다리가 지금부터 141년 전인 1883년에 개통된 강철 케이블로 된 세계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강철 케이블로 된 세계 최초의 현수교가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고, 지금부터 141년 전인 1883년에 개통이 됐고요. 그 연도가 미국과 한국이 수교를 했던 연도입니다. 1883년이 미국과 한국이 최초로 수교를 했던 연도인데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21대 대통령 아서 체스터 대통령입니다. 아서 체스터 대통령이었는데요. 그 아서 대통령 당시에 미국에서는 우리 조선에 특사를 보냈었고요. 수교 기념으로 특사를 보냈고, 그거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그 뉴욕에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빙사의 사절단에 그 민영익, 홍영식, 그 다음에 육일준 뭐 이런 인물들이 갔었는데요. 자, 그게 우리 한국사에서 배우신 육일준의 서유 견문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신문물을 접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1883년 9월에 그 뉴욕에 가서 그 고가 철도, 그 다음에 강철 케이블로 된 세계 최초의 현수교인 브루클린 브릿지 등 수많은 신문물을 접했고, 그 뉴욕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또 보스턴 뭐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새로운 신문물을 접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유 견문을 집필한 육일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인데요. 그래서 보스턴에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인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입니다. 그런데 1884년에 갑신정변이 발생이 돼버려 가지고 김옥균 뭐 이런 인물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유학 비용이 지급이 안 돼 가지고 하버드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돌아왔었던 일화가 있고요. 돌아와서 육일준이 서유 견문이라는 그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자, 자신이 미국,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을 경유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자, 그러한 서양의 신문물들을 직접 체험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게 우리 한국사에서 배우신 육일준의 서유 견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브루클린 브릿지도 육일준을 포함한 우리 보빙사 사절단 일행들이 건넜었습니다. 그게 강철 케이블로 만든 세계 최초의 현수교, 지금부터 141년 전인 1883년에 개통된 다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뉴욕은 뭐가 있냐면 현대 최초의 도시공원이 바로 센트럴파크입니다. 현대 최초의 도시공원이 센트럴파크인데요. 자, 제가 지금 올림픽공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인데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이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평화의 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에는 올림픽공원이 있고,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센트럴파크에서도 20분 동안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센트럴파크가 현대 최초의 도시공원입니다. 자, 복잡한 도심에서의 자연으로의 최단시간 탈출이라는 컨셉으로 건설된 게 1860년경에 건설된 현대 최초의 도시공원이 센트럴파크입니다. 1860년대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도시공원이 센트럴파크인데요. 그 센트럴파크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습니다. 동서의 길이가 800m, 남북의 길이가 4km나 되기 때문에 센트럴파크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둘레 길이가 9.6km나 되는 광활한 그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 당시의 컨셉이 복잡한 도심에서 자연으로의 최단시간 탈출, 그러니까 복잡한 뉴욕 맨해튼 생활에서 최단시간 안에 그
그 도시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센트럴파크로 이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최초의 도시공원이 센트럴파크, 제가 그곳에서 2023년 9월 1일 날 20분 동안 달리기를 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만약에 자유시간이 많이 부여되어 있었다면 그곳에서 더 오랜 시간 달리고, 또 센트럴파크 북서쪽 약 800m 지점에 있는 미국 북동부 지역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까지도 뛰어갔다 오고 싶었지만은 자유시간이 25분밖에 부여가 안 돼서 5분 동안은 가족들과 인증샷을 찍고 나머지 20분 동안 센트럴파크에서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테러 규모, 뉴욕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23년 전 2001년 9월 11일에 세계 최대 규모의 테러 9.11 테러가 있었었는데요. 9.11 테러 당시에 희생된 분들이 2,983명입니다. 2,983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희생이 되셨는데요. 테러 규모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테러입니다. 전쟁이 아니고 테러 규모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테러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로 엄청난 충격을 안아준 게 바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때 희생되신 분이 그 전에 세계 무역센터 빌딩 지하 주차장 폭발 사고로 인한 희생자 6명을 포함해서 총 2,983명의 희생자가 발생됐던 9.11 테러입니다. 세계 테러 중에서는 단일 테러로는 최대 규모의 테러가 9.11 테러로 인한 희생자 2,983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뉴욕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은. 그 다음에 보스턴으로 가겠습니다. 보스턴은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데요. 그곳에는 찰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찰스 강의 동쪽에는 보스턴이 있고 서쪽에는 케임브리지가 있습니다. 그 케임브리지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매사추세츠 공과대, 이른바 MIT가 있습니다. MIT는 캘리포니아 공과대, 이른바 칼텍과 함께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인데요. 자, MIT와 칼텍이 세계 최고의 공과대입니다. 자, 그 MIT와 하버드 대학교가 그 찰스강 서쪽,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서쪽에 있는 찰스강, 또 그 서쪽에 있는 그 케임브리지에 있는데요. 세계 최고 대학 하버드 대학교도 제가 10개월 반 전에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대학인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기부금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0조 원 됩니다. 40조 원. 전 세계 사립대학교에서 재단이 아니라 기부금이 가장 많은 대학, 기부금 적립액이죠. 기부금 적립액이 가장 많은 사립대학이 전 세계에서 하버드 대학입니다. 제 기억에는 한 40조 원 됩니다. 한국 돈으로 40조 원 정도의 기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보니까 하버드 출신들의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체육계, 세계 각계각층의 탑 클래스의 하버드대의 동문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전 세계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기부금이 가장 많은 대학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한국 돈으로 기부금 총액이 약 한 40조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보스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건조된 선박이 있는데요. 그 선박 이름이 컨스티튜션 호입니다. 컨스티튜션. 공교롭게 오늘이 제헌절이죠. 우리나라 제헌절. 오늘이 2024년 7월 17일 제헌절. 헌법을 만든 날이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이 원래 1949년부터 2008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었는데 2009년부터는 이제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법정 공휴일로 부활시키자라는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이 제헌절인데요.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이 헌법인데요. 자, 미국도 그 헌법을 의미하는 컨스티튜션, 그 배 이름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건조된 해군 선박이 컨스티튜션 호입니다. 자, 그게 미국 보스턴에 그게 정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배는 그야말로 별명이 올드 아이언사이드입니다. 별명이 올드 아이언사이드, 철벽이란 뜻입니다. 철벽, 올드 아이언사이드, 철벽이라는 의미의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1797년경에 건조가 됐으니까 그 배가 건조된 지 뭐 225년 정도 됐는데요. 그 배가 건조된 때로부터 약 한 10여 년 후에 미국과 영국 간의 미영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미영전쟁. 그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13년 전에 독립이 선언이 됐고, 그 독립선언 무렵에 있었던 것은 독립전쟁이고, 그거와 별개로 미국이 이제 건국된 다음에 3대 대통령 메디슨 대통령 때 발생된 게 미영전쟁인데요. 미영전쟁 때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건조됐던 해군 함정인 컨스티튜션 호가 맹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컨스티튜션 호가 미영전쟁 때 수많은 영국 해군 함정들과 해상전을 펼쳤었는데요. 그때 한 번도 파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철벽이라는 의미의 올드 아이언사이드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전 세계에 운항이 가능한, 항해가 가능한 선박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선박입니다. 자, 전 세계 뭐 그보다 더 오래된 배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항해가 불가능하고 전시가 된 전시 유물일 뿐일 텐데요. 그에 반해서 지금 말씀드린 1797년경에 건조된 올드 아이언사이드, 철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의 함정은 지금도 항해가 가능합니다. 항해가 가능한 배입니다. 그래서 항해가 가능한 배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뭐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뭐 이런 걸 소재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영 전쟁 당시에 수많은 해상 전투를 치르면서도 한 번도 파괴가 되지 않았던 그 함정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건조됐던 함정 이름 컨스티튜션호, 헌법호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한 번도 파괴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별명이 철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올드 아이언사이드입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또 수변 데크에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22년 4개월 1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7월 17일 제헌절까지
그러니까 22년 4개월 17일 동안입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게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시작을 했고요. 오늘이 2024년 7월 17일 제헌절이니까 무려 22년 4개월 1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지금 이곳이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이곳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22년 4개월 동안 훈련을 하면서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무려 자, 가방 내려놓고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42.19km를 무려 101회 완주했고요. 최초 풀코스 마라톤도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16바퀴 반 42.19km를 4시간 16분에 완주함으로써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했었습니다. 자, 이곳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의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이고요. 자,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여서 비는 그친 상태고 바람만 시원하게 불고 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부분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는 자, 이처럼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호 북쪽 조깅로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에 항해가 가능한 가장 세계에서 항해가 가능한 가장 오래된 배 올드 아이언사이드 철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컨스티튜션 호가 미국 보스턴 항에 지금도 정박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동부 지역 수도 워싱턴 DC 또 미국의 경제 중심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의 제1호의 도시 뉴욕 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에 있는 그러한 주요 그러한 세계 최초 내지는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규모 그러한 것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서부 쪽으로 가면 전 세계 영화 제작소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할리우드가 그쪽에 영화 산업의 메카가 된 이유가 원래는 동부 지역에 뉴욕주나 또 뉴저지주 이쪽에 영화 산업, 영화 제작 이런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자, 미국 그 당시 지금부터 100여 년 전 20세기 초에 가장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영화 장르가 서부 영화였습니다. 서부 영화. 말을 타고 서부를 개척하는 그런 서부 영화가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걸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그런 사막과 계곡과 강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는 한마디로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져 있는 미국 서부 지역이 그런 서부 영화를 촬영하기에